한덕수 총리가 잠시 후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합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국민이 이룬 123일의 빛의 혁명 기간에도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 눈치 보기와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 속의 대행을 자처해 왔습니다. 내란을 대행하면서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연초부터 촉구했지만 뒤늦게 12조 원 찔끔 추경을 들고 와 생색 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참 믿지는 통화를 하고도 무슨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신엔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엔 아닌 척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친이 쿠데타 두 번째 친이 쿠데타의 다름 아닙니다. 1970년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만 2번 역임했고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직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경험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허황된 야욕을 버리십시오. 앞으로 40일 대선을 공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55년 공직 봉사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특검은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최근 공판에서 반성은커녕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라는 뻔뻔한 궤변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며 한술 더 떴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에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기록들은 봉인된 처지에 놓였고 경호처 비아폰 서버는 여전히 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당장 소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최근엔 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 밤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이 시작됩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협상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협상을 타결할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음 정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기고 지금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혹여라도 감당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민간 소비 등 내수의 부진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이로써 올해 우리 경제가 주저앉아버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의 1%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JP 모건, 시티그룹 등 여러 기관들은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성장률이 올해 0.5%포인트, 내년에는 최대 2.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경 12.2조 원은 이러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세 발의 피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30조 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상승한다는 예측이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 원은 편성해야 합니다.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도 3조 5천억 원 정도는 집행해야 합니다. 항공 참사로 지역 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전남 지역에 경기 부양책도 절실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크레딧도 월 평균 고정비용 수준 10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인식은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증액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만 관건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불과 20일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4.3% 줄어들었습니다. 10대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모두 줄었고 철강 제품은 8.7%, 승용차는 6.5%나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간 고위급 통상협의가 시작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협상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미국의 관세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실리 중심의 통상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40일,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까지 70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상목, 안덕근 장관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들의 발언과 국회의 요구대로 신중하게 협의해서 국익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미 간 통상협의를 마치는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협상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통상협의 결과를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덕수 리스크입니다. 한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의 성과를 토대로 출마를 결정할 것이다 하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시정연설부터 우려됩니다. 혹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처럼 미국의 잘못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 밤 진행될 통상협의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연설 내용은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여야 합니다. 내란 사태로 멈춘 민생경제를 회복할 과감한 정부 대책도 내놔야 합니다. 자기망상적 연설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위원회는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는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는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 62건을 병합 심사에 대안을 국민의힘과의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안 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할 시 회의록을 송부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 보안기관 직원 등이 국회에 출입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이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장은 계엄 관련 지휘 감독 내역을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 시 국가 권력의 오남용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권과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 알박기에 이어 방산 알박기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자 합니다. K방산은 K문화에 이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가치 이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 사업비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말입니다.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2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개혁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의 계약이라뇨.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합니다. 강력 경고합니다.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건희와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몸통이 김건희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호의 3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 이종호와 김건희의 친분관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의 만남, 원희룡 전 장관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까지 모든 정황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뜻입니까? 이러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200개 넘는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7개월 넘게 시간을 질질 끌더니 결국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 짓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김건희와 이종호를 고발하지는 않으면서 사회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결국 다시 원점입니다. 금융당국이 김건희와 이종호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처럼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사법 정의를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건진 법사가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통일교 2인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독대를 하고 김건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중심에 건진 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2인자가 건진 법사에게 여러 차례 고문료 또는 기도비를 건넸다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검찰이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건진 법사와 통일교 2인자가 1년간 300번 넘게 통화한 목적, 통일교 2인자가 전달했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 건진 법사 은신처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 지난 지방선거 전후 건진 법사 아내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출처 등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입니다. 결국 이번 수사는 건진 법사와 통일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국민의힘 간 커넥션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대통령과 여당이었다는 이들이 추악한 민낯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절대 유통될 수 없다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실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며 과거 국정농단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윤핵관으로 불리며 실세 역할을 하고 윤한홍 의원을 쥐락펴락하며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역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게 건진 법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이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건진 법사 게이트도 덮으려고 시도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과 결탁한 자들 모두 법 앞에 엄중히 심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